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시혁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로폴리우레탄 보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폴리우레탄 보형물은 이제 이렇게 생겨 있죠. 보신 분들이 뭐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텍스처드 보형물은 결국은 표면을 까끌까끌하게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은 그 표면 역시도 실리콘이라고 하는 점. 자, 그런 점에 비해서 폴리우레탄은 표면 코팅이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어떤 만져봤을 때는 어떤 기모나 모직 옷을 표면을 만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좀 까끌까끌하게는 사실 부드러우면서 까끌까끌한 건데, 자, 이런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형물을 쓰는 이유는 결국은 주변의 살이 이 보형물에 자라 들어와서 완전히 살에 통합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자, 마이크로탄 보형물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제품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탄 보형물은 텍스처드 보형물보다도 훨씬 오래 전에 이미 출시가 되고 생산이 되고 사용이 됐었던 그런 보형물이죠. 텍스처드 보형물이 80년도 중반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마이크로폴리우레탄 보형물은 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로 따지면 사실은 몇 년인가요? 한 50년, 60년 가까운 세월을 의사들이 사용을 해왔었던 그런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FDA에서도 폴리우레탄의 조사에 대한 자료들이 또 나와 있고, 또 여러 학술 문헌들에도 유력한 이제 성형외과 저널지 등에도 폴리우레탄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이미 많이 쌓여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단지 이제 의사들한테 남은 거는 이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수술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제 얼만큼 기술적으로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느냐. 자, 그런 점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은 폴리우레탄으로 수술했다, 마이크로탄으로 수술했다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조사가 이거를 만드는 제조사가 되게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제조사들이 아니에요. 조금 더 작은 제조사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점유율이 조금 더 이제 적은 그런 회사들에서 만들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회사들이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뿌려대는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흔하지 않은 점들이 일단 있고, 자, 또 하나는 의사들이 폴리우레탄 보형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즉, 실리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경험을 갖고 이제 노하우를 쌓아왔고, 케이스들을 갖다가 저마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져서 결과를 내려고 하면은 의사들은 또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점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폴리우레탄 보형물의 어떤 수술 증례 수가 주변에서 그렇게 많지 않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가 어려운, 자, 그런 상황이 말 수가 있는데,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정말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폴리우레탄으로 수술한 결과들이 2차 수술과 1차 수술 할 것 없이 모두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어떤 특성을 갖다 이제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탄 보형물을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반드시 썼으면 좋겠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 제가 이거 씁시다 라고 얘기를 해도 환자분들이 조금 꺼려해요. 꺼려하는 이유는 물론 가격도 가격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수술했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 뭐 인터넷에서 또 이제 읽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불안하다, 결과를 갖다가 이제 낙관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기피해요. 자, 그런 점은 조금 제가 꾸준하게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 고쳐 나갔으면 합니다. 자, 이거를 써야 되는 경우 또는 썼으면 좋겠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항상 자신 있게 권해드리곤 합니다.
자, 마이크로탄 보형물의 실리콘 보형물과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피막의 형성 과정이 틀려요.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생긴 보형물을 넣느냐, 어떤 회사에 무슨 보형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가슴 모양이 달라진다고 믿고 있는데, 물방울을 넣느냐, 또 라운드를 넣느냐, 또 이제 얼마큼 이제 소프트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보형물을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모양이든 촉감이든 간에 볼륨감도 마찬가지인데, 가슴의 결정적으로 이제 결과적인 모양은 피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보형물 자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 보형물이 자, 이와 같이 들어갔을 때 이 유방의 모양을, 물론 우리가 유방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보형물을 집어넣지만 이거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는 사실상 실리콘의 경우에는 피막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피막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실리콘 보형물을 넣든, 뭐 텍스처든 스무스든 마이크로 텍스처든 뭐 나노 텍스처든 뭐든지 실리콘인 한에는 실리콘을 둘러싸는 피막은 전부 다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걔네들이 너무 강하면 구축이 되는 건데, 정상적인 그런 가슴에서조차도 피막은 굉장히 뻣뻣하고 질기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통제가 안 돼요. 이 피막이 만들어져 가지고서는 보형물을 완전히 둘러싸는데 거의 한 달 이내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우리는 사실 의사는 넣고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보형물이 들어가고 그 주변으로 피막이 자, 이렇게 이제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딱 이 보형물 모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균일하게 그렇게 모든 방면에서 만들어지면은, 자, 오른쪽 왼쪽의 촉감도 똑같고, 오른쪽에 이제 모양도 균일하고, 또 보형물 모양을 그대로 가슴이 띄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막의 모양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가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만은, 피막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라 들어왔다. 둥그렇게 자라 들어오지는 않고 어딘가가 찌그러져 보이게끔 이렇게 자라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가슴 모양이 어느 한쪽이 더 찌그러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띠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쪽이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피막이 정점 부분에서 두껍게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느슨하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보형물은 이렇게 짓눌린 모양이 되겠죠. 자, 보형물 모양이 그대로 유방에서 표출이 되질 않습니다. 표현이 되질 않아요. 피막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피막이 너무 두꺼워지면은 돌멩이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구축이 돼버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형물 주변의 피막은 이와 같이 실리콘 주변으로는 완전히 일자로 형성이 된다. 그거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텍스처링을 갖다가 아무리 우툴우툴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돼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눌리고 저렇게 눌리고 하다 보면은, 자, 보형물은 위치의 이동, 만약에 피막이 이 위쪽에서는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아래쪽에서는 느슨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보면 아래쪽으로 빠져버리겠죠. 자, 이걸 바트밍 아웃, 밑빠짐 증상이라고 하고, 만약에 반대로 아래쪽에서 피막이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위쪽은 피막이 연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보형물이 밀려버려요. 그거는 윗볼록 현상이죠. 윗볼록이나 바팅 아웃이나 또는 안쪽으로 너무 밀리거나 아니면 내 가슴이 바깥쪽으로 너무 밀려난 게 아니냐, 이런 모든 수술 후의 불만사항 증상들은 이 피막이 수술 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얌전하게 정확한 위치에 균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실리콘의 어떤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위치 이동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위치 이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구축이 만들어진 이유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제 피막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을 조여버리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 위치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또 회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회전은 이제 특히 물방울 모양만 해서 더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느 한쪽으로는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어느 한쪽으로는 힘이 그렇게 많이 작용 안 한다라고 하면은 한쪽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팽그르로 돌아가는 일은 사실 별로 없는데 약간 정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틀어져 버려요. 그런 회전 증상들. 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실리콘 보형물로 수술을 했을 때 아무리 의사가 조심을 한다고 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100% 없애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거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런 보형물의 어떤 한계점이기도 해요.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걸 사실 알면서도 우리가 쓰고 있죠. 왜 쓰느냐? 좋은 점들도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죠. 실리콘은 굉장히 값싸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 또 제조 과정도 사실 간단한 편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얻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래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또 즉각적으로 2차 수술을 하기도 쉽다는 점. 자, 그런 점이 실리콘의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 아직도 쓰고 있지만 그게 단점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자, 폴리우레탄은 이 껍질이 말하자면은 어떤 만져봤을 때 이제 솜이나 무슨 기모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런 그 표면 속으로 살이 계속 자라 들어가요. 이렇게 균일하게 한 방향으로 병행해 가지고서는 계속 겹쳐 버리면은 얘네들 아주 질기고 딱딱한 막이 돼 버리는데 폴리우레탄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서로 분산되는 그리고 교란되는 파이버들로 피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막이 어딘가를 이렇게 조여버리는 일이 없어요. 폴리우레탄에서는. 자, 제수를 하면서 폴리우레탄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실리콘처럼 빡빡하고 잘 늘어나지도 않고 정말 1%도 늘어나지 않아요. 실리콘 주변의 피막은. 이게 구축이 아니라고 해도 그 정도로 빳빳한데 폴리우레탄 주변의 피막은 잘 늘어나요. 말하자면은 나이론 양말처럼 이렇게 당겨보면은 잘 늘어난다. 반면에 실리콘 주변의 피막은 진 재질의 섬유처럼 청바지 아무리 당겨봐야 물론 이제 뭐 나일론 섞으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진 재질을 갖다 당겨보면 늘어나나요? 하나도 안 늘어나죠.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우레탄 주변의 보형물은 사실은 보형물을 변화시키지를 않아요. 유방의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찌그러뜨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형물을 어느 한쪽으로 밀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빠짐 증상이든 윗볼록이든 폴리우레탄에서는 의사가 정확한 위치에 일단 보형물을 딱딱 위치시켰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로 절로 움직이는 일은 없어요. 자,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위치 이동과 회전이 실리콘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 붙지를 않는다는 거죠. 보형물이 바닥이든 옆이든 어딘가에 확실하게 붙지를 않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유착이 물론 텍스처대에서 유착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불확실한 유착이에요. 그거는 어떤 의사는 이제 연구 결과에서 텍스처드 보형물의 80% 이상이 벽에 제대로 유착이 되지 않고 있었다.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텍스처링의 특징이죠. 실리콘의 특징이죠. 근데 폴리우레탄은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요. 거의 확실하게 주변의 살과 완전히 붙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붙어버린 상태의 폴리우레탄 재질의 이제 보형물들은 당연히 회전이 일어나지 않겠죠. 안 일어납니다. 자, 회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회전이. 의사가 제대로 위치시켰다고 하면 그리고 바팅 아웃이나 윗볼록이나 이렇게 얼른 밀리는 일도 사실상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몸속에 포켓을 만들고 집어넣는 그 순간 이미 바닥이든 옆에 살이든 완전히 달라붙어서 꼼짝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 구축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구축이 일어나는 확률 15년 동안 팔로우에서 1%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거의 안 일어난다고 이제 보시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FDA에 제출한 PMA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엘러 간사에서 2006년도인가요? 이제 그때 제출했었던 대규모의 어떤 스터디에서 10년 팔로우업에서 실리콘 보형물의 구축 레이트가 구축 레이트가 20% 가까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의사로서는 물론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어서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폴리우레탄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뭐 실리콘을 또 이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 마이크로탄을 또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경우들이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대중적인 인지도나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소스가 이제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이제 저조함으로 인해서 그 마이크로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터부가 되고 있다라는, 자, 이런 점은 사실은 앞으로 좀 극복이 됐으면, 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일단은 마이크로탄 보형물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들, 그 피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보형물을 쓰는 가슴 수술에서 그 유방 모양과 촉감의 결정은 보형물이 아니라 피막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탄이냐 실리콘이냐 뭐 이런 점도 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가치가 있지만, 또 의사가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